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황사는 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우리의 삶에도 황사처럼 골치 아픈 불청객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만난 전치룡 씨처럼요. 얼마 전 후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버님 담배를 몇 년 태셨죠? 한 60년 되었죠. 60년? 후두는 목소리를 내고 숨을 쉬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대가 지금 오른쪽만 움직이고 왼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성대에 암이 생겨서 이 부분을 다 드러낼 거니까 그런 발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기관하고 식도 사이에 구멍을 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음을 하게 돼요. 수술실에서 이제 잘 해드릴게요. 수술을 마친 후에는 인공성대를 이용해 발성을 하는 훈련도 해야 한답니다.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야 돼. 끝났대. 어떠세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안심은 좀 돼요. 목소리가 이제 나온다니까. 아니 그런 게 있는 건지 몰랐네. 그걸 또 자고 있으려니 또 그럼 어떻게 해? 아빠가 담배를 펴서 그러는데 누가 담배 피래? 근데 피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뿐인 딸 은하 씨가 시골에서 생활하던 아버지를 도시로 모시고 올라온 건 한 달 전. 수술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건데요. 덕분에 부녀는 20여 년 만에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후두에서 처음 종양이 발견됐을 때 아버지는 딸의 속을 어지간히 태웠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무슨 조직 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픈데 조직 검사 무슨 조직 검사?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골로 가버렸지 뭐. 조직 검사를 해야 알지 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 살 만큼 살았다고 그냥 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건강하고 강한 모습이었다고 은하 씨는 기억합니다.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아버지 태어나면 벚꽃이 다 폈겠다. 그렇지. 그렇죠. 가까지.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딸은 꼬박 1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 앞에서 은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성대와 기도를 동시에 제거해야 하는 수술. 85세 아버지에겐 생애 처음 대수술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다려야 돼? 아침 9시에 시작된 수술은 벌써 예정보다 2시간을 넘겼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뭐 뜻하지 않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더라고요. 눈물. 수술을 거부하는 아버지와 전쟁을 치렀던 지난 1년보다 오늘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말씀하시는 그 인공 후두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프로복스 넣어서 나중에 회복되면 말씀도 다 하실 수 있게.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수술 잘 됐습니다. 아빠 수고했어. 네. 수술 잘 됐대. 수술 잘 됐대. 잘 참았어. 아이고. 이제는 아버지가 딸에게 기댈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당분간 말을 할 수 없는 아버지는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써봐. 그렇게 거부하던 수술을 마친 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알긴 안 해. 내가 잘못해서 참고 있는 거래요. 아픈데 아빠가 잘못한 거 알고 그러지. 나이가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역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저희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말을. 그래야 저희도 오래 같이 건강하게 살고 싶죠. 편찮으신 것보다. 눈이 이제 부으니까 자꾸 잠깐이라도 주무시고 하니까 이게 눈이 붓나 봐요. 이게 눈곱 같은 게. 이건 이참에 수술 한번 해봤지. 쌍꺼풀 수술 해드려. 쌍꺼풀 수술 해드려? 그랬더니 싫대요. 1년간의 전쟁은 이렇게 딸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도 꽃구경에 나선 나들이객의 발걸음까지 막진 못합니다. 신안 앞바다의 작은 섬 소학도 주민들도 봄나들이로 들떠 있는데요. 어디 가세요? 병원생 없는데 아, 병원산? 시발로 걸어가요. 오늘은 어디가 이렇게 제일 많이 아파요? 나요? 내나 다리가 아프단께. 다리가 제일로 아파. 다리 다쳤어요. 내가 이러고 못 걸어. 그러니까 이러고. 어디가 제일 아파요, 어머니?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프고,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보건소도 약국도 하나 없는 조그만 외딴 섬. 석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병원선을 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수심이 낮은 소학도 선착장엔 병원선이 접안을 할 수 없어 소형 보트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데요. 당원하는 수영할 줄 알아? 아이고, 못해. 그거 저 수영할 줄 몰라요. 저 물에 빠져서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으니까 내가 살았지. 그러면 그래서 수영할 줄 안다거나. 너 거기한 걸 알아? 교통수단이라곤 하루에 2번 들어오는 전기선이 전부. 육지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니 몸이 아파도 그냥 참을 때가 많답니다. 아이고 겁나게 좋네 기분이. 오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료 접수를 마친 주민들은 혈압과 혈당 등 가장 기본적인 검진부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엑스레이를 비롯해 초음파 기계까지 도시 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장비를 자랑하는데요. 제때제때 치료를 받으면 좀 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싫어요? 아니요. 여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떼운 거라. 예. 아무래도 치주질환 쪽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다들. 병원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한방진료실. 이계수 할머님도 단골 환자 중 한 분입니다. 오늘 침 어디 맞으실 거예요? 무릎도 놓고 양장 여기 맞으려고 왔는데 어디가 더 많이 아프세요? 여기도 아파서 여기 미는 것을 못 오고 여기도 걸어오고 오늘 무릎 맞으실 거예요? 어깨 맞으실 거예요? 어깨도 받고 여기도 받고 안 해줘요? 두 개는 두 번째는 안 놔준다냐. 한 번도 못 되게 봤을까. 하다 걸어오는데 막 못 걸어오고 어떡해. 무릎 바깥쪽이 아프세요? 여기는 장단지로 다 이거 장단지 쪽으로? 아주 새큰애기 바르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섬 주민들. 관절염과 요통은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약은 놈들이 가서 말이라고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있는 상처는 다리가 아플 때마다 손수 뜸을 뜬 자국이라고 하네요. 요를 안 넣어요. 자기가 아픈데? 발도 아프셔? 요 다 아파. 그런데 막 아파갖고는 체라갖고 죽어버려. 이게 아파요.
아니 밥만 먹고 가면 안 고 잠자는데 어디가 아프단가. 여기도 아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어머니 머리 어떻게 아프세요? 머리가 막 나도 여기다 아프니까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와. 아침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맞으면 기운 빠지고 힘들어서 안 돼. 아이 기운 빠져 여기다 몇 방 못 가지고 놔드려 저는. 못 나드려요. 어머니 저기 가면 또 여기 의사들도 없는데 힘들면 어떡하려고 아프시면. 저희 가고 나면 의사들도 없는데. 의료진들의 따뜻한 손길일 덕분일까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 마음까지도 훈훈해지는데요. 섬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비약도 넉넉하게 챙겨줍니다. 언제 꿈자리가 나와갖고 이런 좋은 약배 가서 오더리로 살려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너무 감사해요. 모처럼 굽은 허리를 펴고 아픈 몸을 둘러볼 수 있는 날. 외로운 이들에게 병원서는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최고의 명의인 셈입니다. 오늘은 외딴 섬 주민들의 짧지만 즐거운 봄 소풍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소풍에서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5분 뒤 40대 남아 5m 풀다운 어레스트 도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로 20여 분. 그냥 40대 남자. 응급실까지 오는 내내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습니다. 지원함으로 들어와요. 위로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은 멎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호흡도 못하는 상태. 잠깐 뛰는 듯 싶다가도 이내 멈추기를 반복하는 심장.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켜주는 응급 약물까지 투여한 끝에 간신히 CT 촬영을 위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자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출혈이 나온 양만 해도 지금 거의 1리터가 넘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슴적인 심한 외상을 입어가지고 심장이 멈췄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머리 쪽에 뇌출혈이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러 가신 거라서 잠깐 조금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잠깐 봤는데 작은 엄마예요. 작은 어머니? 여기 고모고요. 아, 고모? 네.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지금 오고 계세요. 엄마가 5살 때부터 없어가지고 제가 20살 때까지 키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 이제 얼굴만 보고 자세한 거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정밀하게 검사하는데 지켜보는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 황망하게 들어서는 사람은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아마 못 버티실 것 같아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 아버님이세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요. 이런 곳에서 아들을 만나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빠 오셨다. 또 죽어 있는데도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하고 혼수 상태인 아들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지금 11시 51분으로 사망 하겠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 아직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떨리는 손길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생과 사가 엇갈리는 이 순간은 의료진들도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적응이 안 돼요. 혹시 다른 질환 더 알고? 오래돼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듣는 가족들도 헤아려야 돼야 되고 이해하시기 편하고 좀 마음이 좀 덜 상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또 가족들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또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항상.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야 하는 경우는 생깁니다.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엇갈리고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의 풍경입니다.